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의 주간 이슈와 다음 주 이슈까지 쌈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제박 캘린더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코시국의 제약바이오 업계는 한겨울에도 늘 뜨겁기만 한데요. 이번 주 핵심 키워드를 세 가지로 꼽자면 자가검사 키트, 코로나 치료제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 해 동안 일군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이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물량이 시장에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주에도 새로운 자가검사 키트 브랜드가 추가됐는데요. 웰스 바이오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국내 판매 허가를 얻었습니다. 유통은 팜젠 사이언스가 맡게 된다고 하네요. PCL은 LG화학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SD 바이오센서는 미국의 자가검사 키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금액만 1,257억 원에 달합니다. 허가와 특허 획득 소식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자가면역 치료제 유플라이마 8mg 용량 제형을 승인받았는데요. 유플라이마는 휴미라의 복제락, 바이오시밀러인데 용량은 이미 지난해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를 글로벌 시장 공략의 원년으로 삼은 휴젤은 오스트리아에서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 승인인데요. 휴젤은 내년까지 유럽 36개 나라에 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급성 만성 통증 치료제로 개발하는 아셀렉스 복합제가 러시아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는 골관절염 신약 아셀렉스에 트라마돌 성분을 한 알로 합친 것으로 2038년 6월까지 다른 회사들은 같은 조성물 제조를 할 수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활개를 치는 와중에도 임상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중국에서 당뇨병 신약인 이나보글 리플로진에 대해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보글 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국내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면서 내년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효능이 입증되는 대로 2025년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산 mRNA 백신 개발로 기대가 높은 아이진의 경우에는요, 호주에서 임상 1상과 2A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이진은 이지 코비드를 부스터샷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의약품 배송을 완료하는 대로 3월 중부터 임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는 올리패스는 호주에서 임상 2A상 투약을 지난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제약사들의 성적표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셀트리온 제약은 지난해 매출 3,987억 원, 영업이익은 477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각각 70%, 102% 증가한 수준입니다. 순이익도 345억 원을 기록해 65% 넘게 늘었습니다. 2009년 셀트리온 그룹에 편입된 이후 최대 성적을 거둔 건데요. 이번 실적은 국내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제와 같은 합성의약품 성장과 함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혈액암 치료제 투룩시마와 같은 항체 바이로시밀러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지난해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실적을 이끌어 매출 5,051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315%나 증가한 수준인데요. 영업이익은 2,601억 원으로 279% 늘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해외에서 바이오시밀러 5개 제품이 12억 5,5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보다 11%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신라젠 이슈도 있었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는데요. 늦어도 9월까지는 주식거래 중단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광약품 인수 소식도 있었죠. 부광약품이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1%를 OCI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금액은 1,461억 원인데요. 이번 지분 매각으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하던 OCI는 부광약품과 함께 신제품 개발과 투자 의사결정, 또 대규모 차이에 대한 중대한 경영을 상호 협의에 처리하게 됩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성장 동력도 확보하게 됐고, 또 부광약품은 매년 나가는 이자만 4억 원 수준인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으리란 분석입니다.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논란도 이번 주 관심 사안이었죠.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증권선물위원회가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건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안건 처리 방식이 기업이 회의에 참여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에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면 적어도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한 주간 이슈 쌈박하게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제박캘린더였습니다.